이번에 비트코인에서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파운드리 US에 이르는 채굴풀이 무려 8개의 블록을 연속으로 캐낸 겁니다. 이 얘기 듣자마자 솔직히 이것도 나오네 이런 생각하셔도 들었는데요. 그냥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단순하게 블록 8개 연속이라는 신기록이 아니라요. 블록체인의 본질하고 맞닿아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과거 기록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거래는 언제 진짜로 확정이 되는 걸까요? 이번 사건이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업증명 POW라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원칙은 정말 간단한데요. 긴 체인이 진실이다. 문제는 이 말이 곧 더 강력한 해시파워가 나타나면은 과거 블록 몇 개쯤은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말하는 체인 재편성, 롤백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 맞아요.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거다. 이런 점. 그러니까 확정성이라는 게 사실상 경제적인 장벽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채굴풀 집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채굴풀이 특정 시점에 연속으로 블록을 가져간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동시에 만약에 저 풀이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을 던집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59%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시장 지배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작은 현상 하나가 전체 시장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저는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번 반복되는 긴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XRP를 보겠습니다. XRP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합의 알고리즘 구조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거래가 검증되고 원장이 닫히는 순간 그걸로 끝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했는데 몇 초 뒤에 블록이 롤백 돼가지고 거래가 취소됐다? 결제 툴에서 송금이 됐다가 되돌려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는 거래 확정성이 그냥 옵션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XRP의 진짜 힘이라고 봐요. 단순하게 속도가 빠르다, 수수료가 싸다 이런 것들은 다른 체인에서도 따라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확정성이라는 거,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강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다. 정답은 아닙니다. 충분한 해시가 몰리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3컨펌, 6컨펌 같은 관행이 생긴 거예요. 또 XRP도 언젠가 롤백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리플 레저는 합의로서 원장을 닫는 순간 거래가 최종 확정되는 거고, 한번 검증된 원장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롤백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면들 볼 때마다 긴장이 올라옵니다. 혹시나 큰 풀이 진짜 마음먹고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투자자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죠. 투자 심리가 말 그대로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그 비용 자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도조차도 어려워요. 이게 비트코인의 방어 방식인 거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비싼 공격이다 이런 거겠죠. 반대로 XRP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합의가 끝나면 그게 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결국에 이번 사건 자체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저장의 역할, 그리고 XRP는 금융 백엔드로서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아예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자산들인 거고, 근데 이번처럼 채굴풀이 연속으로 블록을 차지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확정성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부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승자는 비트코인보다는 리플 XRP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격만 보지 마시고 네트워크의 구조와 역할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도 결국에 말을 해줘요. 빠른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게 이기는 거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파이널리티, 확정성, 이게 앞으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에서 아주 뜨거운 법률이 하나가 나왔죠.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지니어스법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은 이제 드디어 스테이블코인을 진짜 돈으로 인정을 했구나, 이렇게 반가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속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게 코인을 위한 법인 걸까? 아니면 미국의 달러랑 미국 국채를 위한 법인 걸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뭔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달러랑 똑같이 1대1로서 묶여있는 코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발행사들이 코인을 찍어내는 만큼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을 사서 준비금으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USDT나 USDC를 믿고 쓰는 거고, 그런데 요즘에 미국 국채 상황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전 세계가 팔아치우고 있죠. 중국도 줄이고 일본도 줄이고 심지어 한국도 보유 비중을 줄였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줄 사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고, 바로 이 타이밍에 지니어스 법까지 등장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코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채의 새로운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장치구나. 실제로 숫자를 봤을 때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무려 1,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이 들고 있는 국채보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테더
텔러나 서클이 단순한 코인 회사가 아니라 국채의 큰 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니어스법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인정해준다. 대신 발행사들은 준비금으로서 국채를 더 사야 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거고, 달러 패권은 그만큼 연장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도권에서 코인을 인정해준다고요? 그러면 규칙이 생기니까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좋아지겠죠. 시장이 안정될 수가 있겠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동시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코인 시장의 자유도가 줄어든다라는 거고, 미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국채 기반의 달러 확장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XRP의 위치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XRP는 그 시스템 밖에서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겠죠. 달러 국채 구조가 흔들릴 때 오히려 XRP 같은 독립적인 브릿지 자산이 더 빛날 수가 있다는 거고, 저는 이게 XRP 투자자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현재 지니어스법은 단순하게 코인을 돈으로 인정한 법이 아닙니다. 달러 패권을 지켜나가면서 국채에 대한 수요를 강제로 늘려나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호재 같겠지만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코인 시장을 달러 시스템에 묶어두고자 하는 정교한 장치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역할이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이 역할과 구조에 대해서 어떤 코인은 달러 안에 갇혀가고 또 어떤 자산은 국경을 넘어가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XRP가 바로 그 길을 열 수 있는 브릿지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시야를 넓혀나가는 이런 힘입니다. 앞으로 달러 패권의 움직임들, 그리고 그 바깥의 흐름들을 동시에 읽어낼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으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홍콩은행 측에서는요, 개인들한테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열어줬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기관이나 펀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은행 창구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겠죠. 왜 홍콩은, 그리고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개인 거래까지도 열어줬을까? 단순하게 시장을 키우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홍콩은 미국과 달랐습니다. 미국 SEC가 증권 딱지 붙여가지고 눌러왔던 코인들, 홍콩 SFC는 오히려 빠르게 승인해줬죠. 이게 뭘 말해주느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미리 제도권에 집어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XRP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선 얻어맞았었지만 홍콩은 일찌감치 받아줬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홍콩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을 한번 바라보시죠. 일본 금융청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원래 보수적인 나라다 보니까, 근데 그 일본마저도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무대에 올려주고 있죠.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4대 은행 측에서 지금 서클, 그러니까 USDC 발행사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시간 문제라는 얘기인 거고, 현재 홍콩과 일본, 한국 이 세 가지 축이 전부 다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 브릿지 자산 이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코인 시장에는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까지도 더해집니다.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말을 했었죠. 9월쯤이면 중국 인민은행이 대규모 부양책을 쓸 거다. 중국이 돈을 풀면 어떻게 되는지 과거 차트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날아올랐다는 거고,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네오, 비체인, 트론 이런 중국 테마 코인들 당연히 펄펄 날아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코인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정답은 이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으시다면 반등 때 포트폴리오 정리하시고, 신규 진입은 오히려 미국 제도권 기반 메이저 코인 쪽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쉽게 말해서 XRP, 리플, 그리고 스텔라, 이더리움 이런 자산들이 결국에 제도권 안에서 중장기적인 승부를 보는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홍콩이 열렸으니까 중국 본토가 곧 개방될 거다. 정답은 아닙니다. 홍콩은 테스트 베드이기 때문에 본토는 여전히 규제가 강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스위프트가 리플, 스텔라를 공식 파트너로 인정했다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스위프트는 CBDC 디지털화폐 그리고 토큰화 자산의 상호 운용 실험을 자기네 프레임워크 안에서 하고 있는 거지 특정 코인 이름을 박은 거는 없습니다. 이런 오해는 바로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림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홍콩이 제도권을 열고 일본이 스테이블 코인을 올리고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돈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부 다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제 인프라의 전쟁인 거고, 누가 길을 깔고 그 길 위를 스테이블 코인이 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브릿지 자산이 다리를 놓느냐, 여기에 모든 게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코인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결제망이 깔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거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브릿지 자산들이 연결을 합니다. XRP 같은 자산이 딱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냥 알트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권 편입 경쟁의 서막인 거지, 눈앞의 하루, 눈앞의 파동 이런 것들에 흔들리기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자산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로 승부처가 되게 될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